여러분은 혹시 요즘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지셨나요? 예전에는 금방 기억하던 사람 이름이 도통 생각이 안 나거나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자꾸 잊어버리게 되면 스스로도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특히 60대가 넘으면서 이런 경험이 점점 늘어나면 혹시 나도 치매 초기 증상인가 하는 불안감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60대 이후에도 뇌 건강을 유지하고 오히려 더 활발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뇌세포는 점차 줄어들고 뇌의 기능도 조금씩 둔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변화를 방치할 경우 치매나 우울증 같은 뇌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더 큰 문제는 뇌 건강이 무너지면 일상의 소소한 기쁨조차 누리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가족과의 대화, 친구와의 외출, 좋아하는 취미 생활마저도 점차 줄어들게 되고 결국 고립되고 우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삶의 질이 현저히 낮아질 뿐 아니라 육체적인 건강까지 빠르게 나빠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영상에서는 60대 이후에도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활기찬 삶을 살아가기 위한 3가지 뇌 건강 습관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각각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입증된 방법들이며 일상 속에서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지금부터 하나씩 따라 해보세요. 이 3가지 습관은 기억력 향상, 사고력 유지, 감정 안정, 심지어는 삶의 만족도까지 높이는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첫 번째 습관은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것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신문에서 모르는 단어 하나를 찾아보고 뜻을 외운다든지 간단한 외국어 표현을 한 줄씩 익힌다든지 새로운 요리 레시피를 따라해보는 것도 포함됩니다. 뇌는 새로운 자극을 받을 때 가장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특히 새로운 정보를 습득할 때 뇌의 해마라는 부위가 활성화되며 이는 기억력 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사례로 67세 이정혜 씨는 은퇴 후 하루 한 문장씩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머리도 안 돌아가고 귀찮다고 생각했지만 3개월이 지나자 스스로가 점점 더 똑똑해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자신감이 생기고 손주들과 영어로 간단한 인사를 나누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정혜 씨처럼 하루 한 줄의 학습을 통해 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보세요. 이 실천을 할 때 주의할 점은 욕심내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책 한 권을 다 읽겠다고 덤비면 오히려 피곤하고 부담만 될 수 있습니다. 대신 오늘은 단어 하나, 내일은 문장 하나처럼 아주 작게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즐기면서 해보는 것이 더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 습관은 손을 자주 쓰는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손은 뇌와 밀접하게 연결된 기관으로 손을 많이 사용할수록 뇌를 자극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릴 때 연필을 들고 글씨를 쓰거나 종이접기를 하면서 창의력이 발달했던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퍼즐 맞추기, 십자수 하기, 가벼운 종이접기, 뜨개질, 심지어는 정원 가꾸기 같은 활동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70세 박명자 씨는 퇴직 후 십자수라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는데 손을 계속 쓰면서 집중하게 되니 어느새 잡념도 사라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손끝으로 실을 꿰고 천을 바느질하며 자연스럽게 뇌를 자극하게 되어 기억력이 또렷해졌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활동의 규모가 아닙니다. 자신이 좋아하고 꾸준히 할 수 있는 손 활동을 찾아 지속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천할 때 주의할 점은 처음부터 너무 복잡하거나 세밀한 작업에 도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손이 굳어 있거나 관절이 약해진 분들은 부상 위험이 있으니 비교적 간단한 활동부터 시작해 손의 감각을 조금씩 되살려야 합니다. 또
또 눈이 쉽게 피로해질 수 있으니 적절한 조명 아래에서 활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사람들과의 대화를 자주 나누는 것입니다. 뇌는 사회적인 활동을 통해 감정과 인지 기능을 동시에 활성화합니다. 특히 대화를 통해 감정을 표현하고 이야기를 기억해내며 말로 전달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뇌는 끊임없이 활동하게 됩니다. 이는 외로움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우울증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정현숙 씨는 72세에 동네 작은 북카페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낯선 사람들과 말 섞는 게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이야기를 나누는 즐거움에 빠져들게 되었고 지금은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시간은 약을 먹는 것보다 더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이 습관을 실천할 때는 너무 많은 사람과 한꺼번에 대화하려 하기보다는 가까운 친구나 가족과 자주 소통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커피 한 잔의 만남도 큰 의미가 됩니다. 대화의 양보다는 진심이 담긴 교류가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뇌 건강 습관을 지금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손을 자주 쓰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 이 세 가지는 평범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뇌를 가장 강력하게 자극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특별한 약을 먹지 않아도, 병원을 자주 가지 않아도 이런 일상 속의 실천만으로도 뇌의 노화를 늦추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시작하면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실천에 옮기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변화는 결코 한순간에 오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 실천했다고 눈에 띄는 결과가 나타나진 않겠지만 일주일, 한 달, 그리고 몇 달이 지나면 분명히 자신도 모르게 뇌가 더 활발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조급해하지 않고 작은 습관을 꾸준히 지키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매일 조금씩 운동하는 것과 같아요. 처음엔 달라지는 게 없어 보여도 어느 순간 몸이 더 가벼워지고 기분이 상쾌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뇌 건강도 똑같습니다. 하루 한 줄의 공부, 하루 10분의 손작업, 하루 한 번의 따뜻한 대화가 쌓여서 건강한 뇌를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습관을 지킬 수 있도록 구체적인 팁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팁은 시간을 정해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9시에 신문을 읽고 모르는 단어를 적어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아니면 저녁 식사 후에 10분만 퍼즐을 맞추거나 십자수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하루 중 특정 시간대를 뇌 건강 타임으로 정하면 실천이 훨씬 쉬워집니다. 두 번째 팁은 일지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새로운 걸 배웠는지, 어떤 손 활동을 했는지, 누구와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간단히 적어보세요. 이건 단순히 기록을 남기는 게 아니라 자신의 성과를 확인하고 다음 날을 위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무엇보다도 글을 쓰는 행위 자체도 뇌를 자극하는 훌륭한 활동이 되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팁은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배우자나 친구와 함께 같은 습관을 공유하면 서로 격려하면서 지속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함께 새로운 단어를 외우고 퀴즈를 내본다든지 같은 책을 읽고 감상을 나눈다든지 하는 활동은 뇌 자극과 사회적 교류를 동시에 충족시켜줍니다. 요즘은 온라인 커뮤니티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도 쉽게 연결될 수 있으니 그런 플랫폼을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노력했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먼저 가장 확실하게 달라지는 것은 기억력입니다. 자꾸 깜빡하던 일이 줄어들고 최근에 있었던 일을 더 또렷하게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대화 중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머뭇거리던 순간이 줄어들고 생각도 훨씬 정리돼서 말도 조리 있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연구 결과에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서울대 병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매일 규칙적으로 뇌 활동을 자극한 60대 이상
참가자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인지 기능이 30% 이상 더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단어 암기, 계산, 추리력 같은 기본적인 뇌 기능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런 통계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겪는 불편함을 줄이는데 큰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감정의 안정입니다. 뇌가 활발해지고 일상의 즐거움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우울감이나 불안이 줄어듭니다. 실제로 많은 노년층이 기억력 저하와 외로움으로 인해 심리적인 고통을 호소하는데, 이 세 가지 습관을 통해 뇌를 자극하고 소통을 늘리면 이런 감정 문제도 크게 완화됩니다. 몸이 건강해지듯 마음도 함께 건강해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뇌 건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나이 들면 기억력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지금은 예방이 가능합니다. 지금 시작하면 70대, 80대에도 또렷한 기억력과 활발한 사고력을 유지하며 삶을 더 풍요롭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 외부와 단절되고 불안하고 건강까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습관, 즉 새로운 것 배우기, 손 활동하기, 사람들과 자주 대화하기, 이 세 가지를 일상 속에 꼭 넣어보세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준비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하루 10분, 여러분의 마음가짐과 작은 실행만으로도 시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실천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달라졌구나 하고 스스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아직 충분히 건강하고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본 것도 그 시작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뇌를 위한 작은 변화,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